온전히 나만을 케어해주고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 미래도 다 알고 있고 이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나를 위한 길이 어떤 건지도 다 알고 있고 다 가이드해줄 수 있는, 나는 볼 수 없는 걸 내 영혼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한테 내 눈과 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 그거 가면 된다고? 알겠어. 저기로 갈게.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알겠어. 열심히 할게.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오늘 방송 주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최고의 가이드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내 삶을 생각하는 거, 내 삶을 최고로 고민해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힘을 보태주고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족들도 못해요. 그 진심이 너무 서툴어서 사랑하긴 하지만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지만 저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자신. 첫 번째로, 너무 뻔한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 두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데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가이드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4등급의 목표는 여러분들 영혼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 교육의 최종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인 이런 마음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에 깃들어서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리고. 왜냐면 기억을 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 틈에 아무것도 기억 못한 채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이 생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부딪히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을 사는 이유기도 해요. 육화의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해서 영혼 상태의 나와는 전혀 다른 재밌는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막 이성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사람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맨날 골방에 틀어서 막 연구만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하겠죠. 나는 그대로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약을 먹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눈을 떴을 때 어떤 숙소에서 눈을 떴는데 그 숙소가 내 집이라고 착각하고 가짜 가족들을 캐스팅을 해서 그 가짜 가족들이 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다른 체험을 하게 되겠죠. 그 여행을 가서. 특히나 그게 낯선 땅이면, 내가 기억을 잃으면 나는 요 낯선 프랑스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되게 색다른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골방에서 틀어박혀서 연구만 열심히 하던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어쩌면 내가 막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하고 색다른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기억을 잃기 전에 영혼이 상태가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무슨 영혼은 엄마 아빠처럼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아니라 기억을 잃기 전에 나야.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 보니까 나는 갓난아기 수준이 됐어요. 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내 나이가 0살에서 1살이 되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정신연령이 100살은 안 되는 거야. 인간 수명은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그 영혼이 어린 영혼일 수도 있고 늙은 영혼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인간보단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지혜롭겠죠.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지켜보는 거지. 내 삶을. 이렇게 자기의 이런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일부를 떼내는 거예요. 분신처럼. 그래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보호자인데 문제는 이 보호자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원래 육화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잃고 막 살다가 막 새롭게 살다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기억이 나요. 다시 나로 돌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깝네.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는데 징징거리고 힘들어하고 막 골방에서 막 술 퍼마시고 막 울고 막 무서워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 짜증나. 나 이거 다
계획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 지인들 캐스팅하고 요 상태에서 요 나이 먹으면 요거 한다고 내가 다 설계했는데 계획을 내가 열심히 세웠는데 이번에 완전 멋진 주인공으로 뭔가 해보려고 망했네. 아우 짜증나. 누굴 탓하지도 못하고 다시 갈 거야.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리라. 막 무리를 합니다. 자, 무리를 했어. 막 그래 내 정신력이 약해서였어. 강렬한 트라우마를 만들자. 막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사랑해주니까 그 다른 사람 보호받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밖에 못 나가고 골방에서만 이렇게 남들이 주는 애정에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럴 순 없어. 이러면서 부모가 사랑을 안 주는 가정에 태어나자. 막 이러고 그리고 너무 좋은 연인이 생겨가지고 그 연인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걸로 충분해 이러면서 안주해서 내 꿈을 펼치질 못했어. 내가 내 스스로 내 꿈을 포기했어. 그럴 수는 없겠다. 내 인생에 이성은 없다. 결혼 안 함 또는 연애 못함 뭐 이렇게 체크하고 막 태어납니다. 근데 웬일이야. 완급 조절 못했어. 정신력이 못 버텨. 막 우울증약 먹고 자살 시도하고 심지어 막 또 망가져버렸어 정신이. 그러다 또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네. 이래서 계획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영혼들끼리도 이 전문 영역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여기까지는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직 내공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요때 만약에 죽고 싶을 것 같으면 요런 것들로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알려줘요. 그럼 그대로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태어나면 그 자기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게 확률이 높지. 근데 이제 막 어디서 이렇게 다른 사람 보니까 되게 멋있는 계획서였다. 나도 저거 해볼까? 이래가지고 막 몰래 이렇게 보고 막 따라서 썼어. 감당이 안 돼. 멘탈 막 다 나가.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탈나는 분들도 많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영혼이 답답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안 돼. 그건 규칙이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깨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영혼일 때 기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편법인데 편법은 아닌 자기 영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온전히 잠도 안 자요. 영혼은 온전히 나만을 케어해주고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 미래도 다 알고 있고 이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나를 위한 길이 어떤 건지도 다 알고 있고 다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나는 내 눈앞에 지금 모니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은요 시야가 이런 물질상을 투과하고 미래와 과거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루 보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치 2D 캐릭터, 종이 속에 있는 2D 캐릭터들은 3D 속에 있는 이런 공간을 인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나는 볼 수 없는 걸 내 영혼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한테 내 눈과 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 그거 가면 된다고? 알겠어. 저기로 갈게.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알겠어. 열심히 할게.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아주 많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첫 번째, 절대로 우리 인간을 자아라고 해요. 자아. 절대로 자아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먼저 도와주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억을 싹 리셋을 하고 그래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영혼이 도와달라고도 안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냥 옛날 성격하고 똑같이 자라요. 옛날 정체성하고 똑같이 자라요. 영혼이 옳다고 믿는 거 그대로 답습하고 그냥 리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기억 잃어버려서 왜 육화를 해? 쓰잘데기 없이? 다른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라고 치면 자기 자식을 자기의 분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품으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자아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어떤 바보 같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내려도 봐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 그게 규칙이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우리 애가 고생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봐주다 보면은 과보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자기 마음이 의존적이고 말랑말랑하고 세상의 풍파를 하나도 안 겪어서 순진하고 막 여리고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코알라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굴려. 강인한 영혼일수록 자기 자아를 굴려요. 그래서
얘를 강한 뭔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내공이 다 다른데 내공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일을 계획을 한 거야, 내가. 이런 많은 여러분들은 모르는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당장에는 하나하나 도와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신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거예요. 영혼 게 아니라. 물론 같은 존재지만 그래야지 영혼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색다른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새롭게 만들어진 정체성이 이 영혼 상태에서 수많은 이 정체성한테 합쳐져서 더 큰 내가 되는 거예요. 더 오색 빛깔 팔레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야. 새로운 빛깔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 빛깔이 예를 들면 내가 원래 파란색인데 내가 핑크색을 키우기로 했어. 그럼 핑크색에 참견을 하면 얘가 점점 파란색이 돼서 보라색으로 잡탕이 돼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건들지 않는 게 모든 육화의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계획이라는 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견딜 수 있게 그걸 아슬아슬하게 설정해서 견뎌서 결국에 이뤄내는 쪽으로 계획이 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수식을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못 견디게 한 거야. 예를 들면은 그 힘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바닥을 찍으면 그 바닥을 찍고 스프링처럼 이렇게 튕겨서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요 처박힌 거예요. 못 올라간 거야. 스프링이 고장났어. 스프링이 여러분들 마음인데 반동값을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동값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마음으로 이제 알려주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생을 다시 살 수 있게 이렇게 계단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단계 여러분들 영혼이랑 손잡고 룰루랄라 나만을 위한 집사가 생긴 거야 이제. 내가 뭐 음식 먹을 때도 막 나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이거 먹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다. 이거 먹으면 지금 이렇게 아플 건데 이거 먹을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내가 막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을 넣어. 한 스푼만 넣으세요. 2스푼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막 고민이 생겼어.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영혼이 막 말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당신은 요 길로 가야 돼요. 남들이 요 길로 가니까 요 길이 맞는 것 같지만 당신한테 맞는 길은 요 길이고 분명히 요게 잘 될 거예요. 나만 믿고 가세요. 내가 쫙 계획해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리딩한 이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몇 %고 거기까지 안정적으로 가려면 당신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벽돌을 쌓으면 돼요. 막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내 인생에서 큰 고비를 만났을 때에도 요게 왜 일어난 일이며 어떻게 클리어해야 내 인생에서 이 문제가 사라져 주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떤 시련이든 다 규칙이 내가 그걸 깨닫기 전까지 계속 내 삶에 붙어 있어요. 걔가 막 도망가려고 해도 붙어 새로 생겨.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정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리 괜찮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도 똑같은 문제가 새로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내 삶에서 따라다녀요. 해결하기 전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 혼자 알아챌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하고 조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스킬이고 어려운 거고 조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영혼을 만나서 영혼한테 자기의 주도권을 다 내맡겨버리는 나약한 마음이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4등급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립할 의지가 되어 있는지 요거를 체크를 하고 도와드릴 거예요.